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5단원의 단원 마무리 문제, 그래서 158페이지에 6번 문제, 그리고 159, 160페이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같이 한번 천천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8페이지의 문제 6번 같이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1차함수 그래프가 하나 주어졌는데 이 그래프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는 거죠. 기억부터 볼까요? 먼저 x절편은 마이너스 6이고 y절편은 3이다. 우리가 함수식에서 보면은 y절편이 이 부분이 3이라는 것은 바로 알 수 있고, x절편이 맞는지를 보려면 y자리에 0을 집어넣었을 때 x값을 찾아야겠죠. 즉 y에 0을 집어넣으면 0은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 정리해보면 2분의 1 x는 3이 되고 x는 6이 된다. 즉 x절편이 마이너스 6이 아니라 그냥 6인 거죠. 플러스 6인 거죠. 따라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다. 자, 니은번 볼까요? x의 값이 4만큼 증가하면 y 값은 2만큼 감소한다. 이것은 무엇을 이용해야 될까요? 기울기를 이용해야겠죠. 기울기. 즉 기울기가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기울기라는 것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의미하는데 x의 값이 4만큼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분모가 플러스 4라면 y값, 분자는 어떻게 돼야 되죠?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즉 y의 값이 2만큼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겠다. 디귿번 볼까요? 자, 디귿번은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알아보려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겠죠. 자, 그려볼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좌표평면을 그려보고, 기억번에서 우리가 x절편과 y절편을 구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눈금 한 칸을 우리가 3이라고 했을 때 y절편은 3이고 x절편은 2배인 6인 거죠. 그래서 연결해보면 이런 식으로 직선이 그려지겠네요.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자, 디귿번의 설명과 같이 그래프는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죠. 디귿번은 옳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리을번 보면은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와 평행한 직선이다. 일단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어진 정도가 같다는 거죠. 즉 기울기가 같다는 거예요.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리을번에 주어진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죠.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평행하다고 볼 수 없겠네요.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번이 되겠네요. 자, 159페이지 문제들 같이 한번 볼게요. 8번부터 볼까요? 그래프에서 오른쪽 그래프와 평행한 1차 함수 y는 ax-2. 오른쪽 그래프와 평행이란 뜻은 뭐예요? 오른쪽 그래프와 기울기가 같다. 지금 y는 ax-2에서 기울기가 a죠. 즉 a의 값이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는 거예요. 자,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점을 두 개를 찍어 볼까요? 2,0, 1,2. 점을 이동시키려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칸, 마이너스 1만큼 감소했을 때, 자, y축 방향으로 2만큼 증가,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a의 값은 오른쪽 그래프의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그래프의 x절편이에요. 자, 식을 써보면 y는 ax-2에서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그래프의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y 값에 0을 대입해보면 0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x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최종적으로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즉 따라서 x절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 거죠.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9번 볼까요? 9번 문제는 기울기가 5분의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의 식을 우리가 구해볼까요? y는 기울기 5분의 3이니까 5분의 3x y절편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을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요거의 그래프가 점 5,a를 지난대요. 즉 a는 5분의 3 곱하기 5 빼기 2 5,a를 식에 대입하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5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3 빼기 2가 돼서 a의 값은 1이 되겠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10번 볼까요? 10번 문제는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건데 요 직선이 어떤 것이냐면 먼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랑 x축에서 만난대요. x축 먼저 요 앞에 있는 함수 식의 x축에서 만난다는 것은 x절편에서 만난다고 할 수 있겠죠. 즉 x절편 x절편 그러니까 x절편의 값을 구해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에서 y자리에 0을 대입해보면 0은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 2분의 1 x는 4가 돼서 x는 뭐예요? 8이 되겠네요. 즉 선생님 방금 x절편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정정할게요. x절편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x절편이 8이기 때문에 8,0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이번에는 y는 3분의 2x 플러스 2의 그래프와 y축에서 만나는 거죠. y축에서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y절편이 지금 y절편이 2죠. 그러니까 0,2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합해 보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1차 함수의 그래프는 8,0 지나고 0,2를 지난다. 두 점을 지나는 것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1차 함수의 식을 구해내는 거죠. 자, 먼저 0,2를 지나기 때문에 y는 ax 플러스 2 이렇게 y절편이 2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8,0을 지난다는 것을 이용해서 a의 값을 구할 거예요. 즉 y자리에 0을 집어넣고 x자리에 8을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a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8a는 마이너스 2가 돼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의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라고 했으니 식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2 이렇게 식을 최종적으로 찾아줄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11번 볼까요? 11번 문제는 1차 방정식을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 그래프를 그렸더니 오른쪽과 같이 됐대요. 이때 3a-b의 값을 구하여라. 일단은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a, b 값을 구해내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지나는 점이 지금 3,2를 지나기도 하고 또한 0,-3을 지나기도 하죠. 이를 이용해서 3,2와 0,3을 1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a, b 값을 구해줄 거예요. 먼저 3,2를 노란색 방정식에 대입해보면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3a y자리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b는 0이다. 그리고 0,-3도 대입해보면 x자리에 0을 집어넣어보면 a 곱하기 0이 되고 y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b는 0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만들어지죠. 먼저 아래의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b의 값을 마이너스 9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위의 식에 b에 마이너스 9를 대입해서 다시 식을 정리해 보면 3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죠. 3a는 15 이렇게 쓸 수 있고 a는 그래서 얼마예요?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a-b의 값을 구해보면 3a-b는 3 곱하기 a가 5죠.
마이너스에 b가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15 플러스 9는 2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연립방정식 두 개의 방정식을 그래프로 나타냈고 그때 a의 값을 구하여라. 먼저 아래의 식은 지금 온전하게 모든 정보가 주어졌죠. 아래의 식을 정리해 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즉 오른쪽에 그래프 두 개 중에 y 절편이 5인 것을 찾으면 여기 y 절편 5인 것을 찾으면 이 그래프가 바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위의 식을 정리해 보면 y는 ax 빼기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즉 여기 나머지 하나 요 식이 y는 ax 빼기 4 이렇게 되네요. 최종적으로 a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오른쪽 두 그래프의 교점 여기 교점에 x좌표가 지금 3이라고 나와 있죠.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여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 대입해서 교점에 y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y좌표. 자, x에 3을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3 플러스 5는 2가 되니까 교점의 y좌표는 얼마예요? 2. 즉 여기가 3,2가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 3,2를 아래의 식에 대입하면 우리가 a의 값을 구해낼 수 있는 거죠. 대입해 볼까요? y자리에 2를 집어넣고 2는 x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3a 빼기 4 6은 3a가 돼서 최종적으로 a는 얼마예요?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 159페이지의 마지막 문제네요. 13번 풀어볼까요? 두 1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래프의 교점이 무수히 많대요. 교점이 무수히 많다는 것은 1차 함수의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일치한다는 거죠. 일치. 그래서 두 1차 방정식의 식을 y는 ax 플러스 b꼴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앞에 있는 식부터 정리를 해보면 3y는 2x 마이너스 6 그래서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뒤의 식도 정리를 해보면 by는 ax 플러스 12가 되겠고 지금 b가 0이 아닌 상황이죠. 왜냐하면 두 함수의 그래프가 일치한다는 것은 b가 0이 아니라서 y의 개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b로 나눠주면 y는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12 이렇게 두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한 다음에 그래프가 일치하기 때문에 기울기와 y절편이 일치한다. 이를 이용해서 AP 값을 구하는 거죠. 먼저 y절편이 일치하기 때문에 b분의 10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이다. 따라서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기울기가 일치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3분의 2라는 것이 b분의 a랑 같은데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a와 같다. 따라서 a는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6을 곱하면 마이너스의 4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a까지 구했으니 최종적으로 따라서 a 곱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6을 하면 24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160페이지 두 문제 남았습니다. 마지막 두 문제가 조금 활용 문제라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천천히 같이 볼게요. 먼저 14번부터 볼까요? 14번 문제는 문제 상황이
지금 직육면체 모양의 수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도꼭지를 틀어서 수돗물을 채운대요. 근데 일단 시작할 때 물이 조금 들어 있어요. 물이 조금 들어 있는데 물을 시간당 일정한 양을 수돗물을 틀어서 추가로 넣는 거죠. 시간당 일정하게 넣는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수조의 높이가 일정하게 늘어나겠죠. 그런 문제 상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물이 조금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양만큼 이제 시간당 물을 채운다, 이런 상황인데, 10분을 채웠더니 물의 높이가 20이 됐고 30분을 채웠더니 물의 높이가 50이 됐대요. 자, 그래서 10분 뒤에 20이 됐고 30분 뒤에 50이 됐어요. 그러면 10분에서 30분 총 몇 분이 지났죠? 20분이 지날 동안 20에서 50 몇 센치가 늘었어요? 30cm가 늘었죠. 즉 20분이 흘렀을 때 증가한 물의 높이가 30cm예요. 그러면 1분이 지났을 때는 20분의 30cm, 즉 2분의 3cm가 늘었겠죠. 그렇죠. 지금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 물의 높이가 95cm가 되는 것은 수돗물을 채우기 시작한 지 몇 분 후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돗물을 튼 시간과 물의 높이 두 개의 관계를 미지수로 설정해서 살펴볼 건데, 그러니까 수돗물을 우리가 X분 채웠다고 할 때 물의 높이가 최종적으로 Y cm가 됐다고 합시다. 자, X분 수돗물을 틀었을 때 물의 높이가 최종적으로 Y cm. 자, X분 흘렀으면은 일단은 물이 추가로 담긴 양이 얼마죠? 1분의 2분의 3cm니까 X분은 2분의 3 곱하기 X, 2분의 3X cm가 되겠죠. 추가로 담긴 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물의 높이라는 것은 X분 동안 틀었으면은 2분의 3X 만큼 추가로 채워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작할 때 물의 높이가 물이 조금 들어있다는 것은 물의 높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물의 높이를 B라고 합시다. 처음 물을 틀기 전에 수조의 높이, 수조의 높이 물의 높이라고 합시다. 수조에 있는 처음 물의 높이.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X분이 지났을 때의 물의 높이 Y라는 것은 처음에 B만큼 깔려 있고 X분 동안 추가로 2분의 3X만큼 더 늘어났다. 즉 Y는 2분의 3X 플러스 B라고 우리가 관계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최종적으로 B의 값을 구해야만 X와 Y의 정확한 관계를 알 수 있겠죠. 문제 상황에서는 10분 후에 20cm가 됐대요. 10분 후에 20cm. 즉 X가 10일 때 Y가 20이 됐다는 거죠. 20은 2분의 3 곱하기 10 플러스 B.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10은 15 플러스 B가 되니까 따라서 B가 얼마예요? 5. 즉 처음에 물의 높이가 5cm만큼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돗물을 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관계식을 세워보면 Y는 2분의 3X 플러스 5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물의 높이가 95cm가 되는 것은 수돗물을 채우기 시작한 지 몇 분 후이냐. 그래서 Y가 95가 되려면 X가 얼마이냐 라고 묻는 거죠. 얘를 계산해주면 90은 2분의 3X가 되고, 따라서 X라는 것은 90 곱하기 3분의 2를 하면 60, 즉 60분 후에 95cm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15번 같이 봅시다. 15번 문제는
이제 경사가 졌어요. 경사가 졌을 때 이제 차를 타고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경사도는 바뀌지 않아요. 경사가 이렇게 졌는데 차가 움직이는 거죠. 경사도는 우리가 수평거리분의 수직거리를 이용해서 구해냈어요. 자, 문제 상황에서 경사도가 지금 10%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x라는 것을 우리가 수평거리라고 하고 y라는 것을 수직거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미지수 설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차가 A 위치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는 수평거리가 x만큼 요만큼 갔을 때 수직거리가 y 요만큼 같다는 것이고, 그리고 차가 이동해서 여기만큼 왔을 때는 수평거리가 여기가 x라고 하면 수직거리가 y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수평거리와 수직거리의 관계를 우리가 이 경사가 10%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해낼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경사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평거리분의 수직거리라고 할 수 있으니까 x분의 y라고 할 수 있고 곱하기 100%. 근데 경사도가 얼마예요? 10이다. 그러니까 y라는 것은 계산을 해주면 얼마예요? 100분의 10x 정리해보면 y는 뭐예요? 10분의 1x다. 수평거리와 수직거리는 다음에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관계식을 찾았죠. 이를 이용해서 자, 먼저 자동차의 위치가 A일 때, 여기 A일 때 수직거리가 얼마예요? 4죠. 수평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자, 수직거리가 4라는 것은 y가 4인 거고 수평거리는 10분의 1 x가 수평거리죠. 이렇게 계산하면 x는 40이 되죠. 즉 수직거리가 4일 때 수평거리는 40이 된다는 거예요. 40 여기가. 자, 다음으로 B 위치 자동차가 여기 있을 때, 그래서 B일 때 수평거리는 얼마예요? 40 더하기 50은 90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수직거리, 얘를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죠. 그래서 x가 90일 때 y의 값을 구해주면 되니까 y는 10분의 1에 수평거리 90 하면 여기가 9가 되겠네요. 즉 여기 B 위치에서의 수직거리는 9. 이렇게 따라서 B의 수직거리는 9m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5단원 1차 함수 단원의 단원 마무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